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었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 심판이고, 국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누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헌법 위반 부분은 5개, 법률 위반 부분은 8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또 직권남용이 된다, 또 강요죄가 해당한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의미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형법 위반 부분의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성에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작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소장 변경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의견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거는 탄핵 소추의견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처장님, 이렇게 이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 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거 맞습니까? 헌재 처장님.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죠? 헌재도 같은 입장이시죠?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준비서면을 통해서. 그렇죠. 처장님 그때 헌재 근무하셨었잖아요. 계속 쭉 근무해 오셨고. 예. 그러면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재의결 과정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이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외면한 채 지금 뭐 찐빵 없는 찐빵이다,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실 게 아니라 헌재가 공식적 입장을 내시면 안 됩니까? 입장 표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계속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무시하실 건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현재 진행 중인 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차후에 위원장께 답변 기다려 신청하십시오.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셔서요.